자,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페이지의 높임 표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임 표현이요. 우리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관계에 따라 높임과 낮춤을 달리하는 표현, 높임 표현이 발달한 언어이다. 우리말의 높임 표현은 말하는 사람이 누구를 높이는가에 따라서 상대 높임 말 그대로 말을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거죠. 주체 높임이라는 건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거고, 객체 높임, 서술어의 객체, 대상을 높이는 거죠. 나눈다. 상대 높임부터 볼게요. 어서 집으로 가십시오. 하십시오체. 어서 집으로 가오. 하오체. 어서 집으로 가게. 하게체. 어서 집으로 가라. 헤라체. 요까지는 격식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 요거는 비격식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서 부모님이랑 나누는 대화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요체와 해체가 있다더라. 결국 상대 높임은 위와 같이 문장의 종결 표현 동그라미처럼 문장의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 이거죠. 종결 표현을 달리하여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상대 높임에는 다소 규범적이며 공식적인 느낌을 주는 격식체와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비격식체가 있다. 요즘에는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해요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요. 뭐뭐 해요라는 말을 갖다가 격식을 갖춰야 하는 상황에서도 한다는 얘기죠. 상대 높임은 말 그대로 문장의 종결 표현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 다음 주체 높임, 진이야. 저기 나무 밑에 출치입니다. 할머니께서 앉아 계시네. 계시네 동그라미죠. 특수어이잖아. 그죠? 자, 요게 어떻게 주체 높임이 실현됐는지를 봐야 돼. 첫 번째, 할머니께서 동그라미죠. 주격조사 깨서가 쓰였고요. 그 다음 계시네 종결 표현이 아니네. 특수어이가 사용이 됐네요. 그죠? 그런데 수경아, 할머니께서 줄쳐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 야, 할머니께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 있으시다지, 그지? 야, 있으시다는 할머니가 있으신 거야? 고민이 있으신 거죠. 고민을 높인 거죠. 그죠? 그럼 아까 우리가 주체 높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위에 할머니께서 앉아 계시대는 직접 높임이죠.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 고민이 있으시네. 이거는 간접 높임이죠. 어쨌든 둘 다 뭐가 되는겨? 주체 높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주체 높임은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의시를 붙여 아까 설명했습니다. 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의시를 붙여 주체에 대한 높임을 표현하는데 주격조사로는 이가 대신에 깨서를 쓰기도 하고 주어 명사에 님을 덧붙이기도 한다. 민준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민준이를 높이면 민준님이 되죠. 그죠? 이 밖에도 계시다, 주무시다와 같이 높임의 의미를 지닌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에 대한 높임을 표현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문법적 용어는 이제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이해되시죠? 읽으면서. 그죠? 이해가 돼야 돼. 주체 높임에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다. 앞에 대화에서 수경은 주격조사 깨서와 높임의 의미를 가진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직접 높였고, 진이는 고민이 높임의 대상은 아니지만 있으시다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였다. 전자 앞에 것을 직접 높임이라고, 후자 뒤에 것을 간접 높임이라 한다. 간접 높임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나, 별표 좀 쳐놓으시기 바래요. 신체 일부나 개인의 소유물,
상황 등을 높임으로써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다. 아까 우리 다 했던 것들이죠. 그죠? 문제를 통해서 보자고요. 11페이지 문제 풀어주세요. 문법은요, 문제를 통해서 보는 게 가장 좋다. 다 풀었으면 풀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1번에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P와 CO, XPO 몇 번일까나? 3번, 4번, 3번 상대 높임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다. 뭐가 틀렸지? 아니야. 야, 높임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다는 거지. 왜 상대 높임법에 주체 높임이 왜 있었나? 다시 한번, 높임법엔 세 가지가 있다고. 상대, 주체, 객체. 상대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고 주체에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다고. 뭔 얘기하는겨? 3번 틀린 거 없습니다. 몇 번일까요? 4번. 요즘에는 격식을 갖춰야 되는 상황에서도 해유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2번. 상대 높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 몇 번입니까? 1번? 야, 격식체와 비격식체는 안 온다. 이 개새말이 씨발라 먹을 수박 병따개 십자수. 몇 번이요? 4번, 5번이요. 4번, 5번? 야, 4번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라 맞는데 뭐가 틀려? 미나리네 진짜. 2번, 5번이요. 문장의 종결 표현을 통해 사용한다고 그랬잖아. 해요. 해. 3번, 5번이구나. 뭐씨 다 얘기해놓고서 이제 3번, 5번이라고 얘기하면 선엄한 어미 의시를 사용한다. 이건 뭔데? 주체 높임이라고. 아까 설명할 때 다 끄덕끄덕 해놓고서 왜 딴소리 하는겨? 한 대상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 중 한 가지만 사용해야 한다? 아니야. 민준이를 갖다가 지금 내가 존댓말을 사용하잖아요.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수업할 때 난 존댓말을 사용하거든요. 뭐 했어요? 뭐 해우체를 사용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숙제해와 꼭 해야 돼. 이렇게 해라체를 사용할 수도, 해체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대상은 상황에 따라 격식체나 비격식체를 둘 다 쓸 수도 있다. 답이 그래서 3번이랑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하긴 혼자 문제 풀고 답하려니까 얼마나 부담되겠니? 그 다음 주체 높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높임의 대상과 관련된 사물이나 상황을 높일 수도 있다. 이게 바로 간접 높임에 대한 설명인데 4번 틀린 거 없는데 4번이 간접 높임에 대한
설명인데 서술어에 어말 어미 앞에 의시 붙인다고 했는데 이거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의시인데 5번이요. 야 들이다 갔다가 짧은 글을 줘봐. 아까 여쭈다 너 짧은 글 줬잖아. 친구가 선생님께 시험 범위를 여쭈다 했잖아. 여쭈는 주체인 친구를 높이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법 아니었어? 그렇죠. 그치? 들이다와 여쭈다는요 객체 높임을 나타내주는 특성입니다. 답이 5번이요. 4번 어려울 수 있는 문제, 가장 높이고 있는 문제. 가장 높임이라는 건 일단은 하십시오 채거든요. 몇 번일까요? 3번이요. 3번입니다. 1번은 하계체입니다. 들게. 2번 뭐뭐 합시다. 하우체거든요. 하우체. 물론 내가 이거 활용된 부분 다시 프린트로 나누어 준다고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어. 이런 문제 때문에 상대 높임법이 힘든겨. 3번은 다녀왔습니다. 하십시오체. 가장 높임입니다. 아주 높임이 아주 높임. 4번에 저기 멀리 옆집 아저씨가 보이는 구먼 하계체입니다. 하계체. 5번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은 좀 쉬렴 헤라체입니다. 답이 4번에 3번.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5번에 직접 높임의 문장이면 직접, 간접 높임의 문장이면 간접. 1번은 간접이. 간접, 2번은 직접이. 직접, 3번 직접이. 직접, 4번 간접이. 간접. 별표 꽝꽝꽝 쳐놔. 4번 오답 유형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게 옳은 표현이고요. 계시겠습니다라는 건 틀린 거예요. 왜? 계시다라는 건 주체 높임을 나타내주는 직접 높임만 사용되지 간접 높임에는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땡입니다. 오답 유형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있으시겠습니다로 해야 돼. 간접 높임 할 때는 답이 그래서 간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자, 지금까지 상대 높임, 주체 높임 했고요. 객체 높임 볼게요. 지영아, 할머니 모시고 큰댁에 다녀올래? 할머니 모시고 좀 줄쳐. 누가 모시는 거니? 지영이요. 지영이가 모시는 거지. 지영이를 높이는겨? 아니요. 할머니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아니라 뭐라는겨? 객체 높임이라는겨. 네, 알았어요. 오는 길에 할머니께 마시는 것도 사 드릴게요. 드린다라는 지영이를 높이는 거니? 할머니를 높이는 거죠. 그죠? 부사격 조사 깨도 사용됐고요. 사 드릴게요. 드리다라는 특수어휘도 사용을 했네. 즉 할머니께 부사격 조사와 드리다라는 특수어휘를 갖다가 사용해서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객체 높임은 주로 뵙다, 여쭈다, 들이다, 보시다 등의 높임의 의미가 들어있는 특수어휘와 부사어에 붙는 조사, 깨를 통해 표현된다. 위 대하에서 어머니와 지영은 각각 모시다와 깨, 들이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객체 높임이 어떻게 실현됐는지도 꼭 문법적 용어로 정리해 두시라고 했어요. 다음 시간 표현. 여기서는 발화시, 사건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말의 시간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점, 사건시라고 그랬습니다. 사건시와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 발화시라고 그랬죠. 발화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나뉩니다.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뉩니다. 시제, 과거 시제. 지난 좀 동그라미 쳐. 시간을 나타내주는 시간 부사 지난이 사용이 됐네. 뭐 했어? 얘 하였어지, 그지? 하였어, 그죠?
여시라는 과거를 나타내주는 서너멀 어미가 사용이 됐네. 주말에 가족들과 수목원에 갔어. 거기 갔어 할 때 아써지 그지? 맞아. 아가 탈락된 거죠. 서너멀 어미 과거를 나타내주는 아시 사용이 됐네. 꽃이 아름답게 피었 더 좀 동그라미 쳐. 더를 통해서도 과거 시제를 나타내준다고 그랬지 그지?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거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해요. 읽어봐 민준이.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이다. 별표 꽝꽝꽝 치라고 그랬어.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돼. 계속 보자. 위 대화에서는 혜진이가 앞선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 시제는 기본적으로 선어마 어미 앗과 엇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그리고 어느 시점의 일을 회상할 때는 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관형사형 어미 그는 혹은 던이나 지난 어제와 같은 시간 부사를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까 다 설명해드렸던 겁니다. 물론 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는 할 거예요. 현재 시대 오늘 동그라미 쳐. 시간 부서 오늘이라는 시간 부서를 사용했네. 오늘 동아리에 새로 들어온 친구가 있어. 윤서야 나와서 인사해. 안녕 이윤서라고 해. 잘 부탁한다. 한다 동그라미 쳐. 니은 다가 사용된 거죠. 현재 시제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시제 출처. 위 대화에서 민재와 윤서는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동사에는 서너멀 어미 니은 는 들어온 동그라미 쳐. 들어온 위에 새로 들어온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한다.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을 쓰거나 서너멀 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표시한다. 또한 오늘 지금과 같은 시간 부서를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옆에 문제 한번 풀어주세요. 문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풀었어요. 6번에는 몇 번일까요? 8번입니다. 8번. 현재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죠. 그죠? 그 다음 7번 객체 높임이 사용된 것은? 2번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손이 아프시다는 무슨 높임일까요? 주체 높임의 직접 높임이야? 간접 높임이야? 직접 높임이야? 아프시는 게 아버지가 아프셔? 간접이요. 아버지의 신체 일부인 손이 아픈 거지 그지? 네. 간접 높임이야. 2번 누나가 할머니를 모신 주체인 누나를 높인 게 아니죠? 객체인 할머니를 높인 거지. 객체 높임법.
선생님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는 무슨 높임법? 체. 아니, 주체. 주체 높임이죠. 간접이야, 직접이야? 간접이. 간접이죠. 선생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높인 거야. 아버지께서 출장을 가셨다. 무슨 높임법? 직접. 주체의 직접이지, 그지? 아버지께서 방에서 주무신다. 주체의 직접. 주체의 직접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잘했어. 8번, 과거 시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시제입니까? 발화시보다 앞선 거죠. 그럼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시제는 무슨 시제를 얘기하니? 미래 시제. 그렇지, 미래 시제에 되는 거죠. 이해 좋습니다. 9번, 현재 시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5번은요. 거기 선어말어미 니은, 는을 쓰는 게 아니라 선어말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다. 가다, 오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10번, 다음 문장의 시제를 쓰시오. 1번은 현재 시제, 2번은 과거 시제. 너무 어렵지 않은 문제 넘기시길 바래요. 그 다음 14번 거기 14쪽에요. 미래 시제부터 할게요. 미래 시제. 선생님 내일부터 내일 좀 동그라미 쳐. 시간 부서 내일이 나왔네. 미래 시제죠. 수행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get 좀 동그라미 쳐. get. 미래를 나타내주는 선언어말음이 get이 사용되네. 네 선생님 챙겨 올 좀 동그라미 쳐. 오 밑에 리을 불리죠, 그죠? 올 것을 알려주세요. 미래 시제는 발화시가 사건 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이다. 위 대화에서 선생님과 학생은 미래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미래 시제는 선어머니 get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의리는 의리다. 의리가 의라니 등에서만 쓴다. 그리고 관형사형어미 을, 관형사형어미와 의존명사의 결합형인 을, 것으로도 널리 쓰이는데 거기 있잖아요. 그렇게 놀다가 성적이 떨어질 거야, 것이야 이런 거죠.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이다 이런 것들. 내일과 같은 시간부사어로도 표현한다. 이때 미래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들은 이야기 속 상황에 따라 의지, 추측, 가능성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미래 시제를 나타내면서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난 꼭 선생님이 의사가 될 거야. 내일도 바람이 불겠지. 이것도 미래 시제를 나타내면서 불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그것은 어린이라도 알겠다. 가능성이거든요. 가능성. 동작상여 2번 혜연 정원아 지연이랑 정희는 지금 어디쯤이야? 정원 지연이는 열심히 출치십니다. 올라오고 있어. 뭐뭐 오고 있어. 진행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희는 벌써 정상에 도착해 있어. 뭐뭐 해 있어. 출처. 완료라는 거죠. 그죠? 완료요. 그 다음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나타낸다. 위 다화에서 정원이는 친구들의 상황을 현재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알려주고 있다. 동작상은 동작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과 동작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으로 나뉜다. 동작상은 연결어미와 보조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네. 그다음 피동표현과 인용표현, 피동표현. 우리말의 문장은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나뉜다.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스스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 하고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엄마가 동생을 업었다. 능동문입니다. 동생이 목적어가 주어가 됐네. 엄마에게 주어가 부사어가 됐네. 이거 아까 했던 거지, 그지? 입었다. 업히였다가 되죠. 히라는 뭐가 붙었어? 피동 전미사가 붙었지, 그지? 피동 전미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얘는
파생적 피동문이다. 걷다 쓰십니다. 파생적 피동문. 파생적 피동문. 동생의 신발끈이 풀어졌다. 이거 있잖아. 풀어졌다 있잖아. 풀어졌다는 풀어지었다거든요. 지어가 쓰였어. 지어. 오빠가 대학교에 가게 되었어. 뭐뭐 하게 되었어. 뭐뭐 하게 되다. 얘들을 갖다가 우리가 무슨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위에 이 히라는 피동 접사로 한 거는 파생적 피동문. 그 구분하려고 여기 이렇게 두 문장의 예를 들어놨어요. 옆에 15페이지까지만 문제를 좀 풀고 다음 시간에 사동문에 대해서 직접 얼굴을 보고 좀 떠들어야 될 것 같아. 15페이지 문제 풀어주세요. 알았어요. 11번에는 뭐가 틀립니까? 8번이요. 8번 우리말의 문장은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능동문과 필용문으로 나뉜다. 뭐가 틀렸지? 동작이 8번은 틀린 게 전혀 없지. 제대로 얘기했습니다. 일 번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니까. 미래 시제는 발화 시보다 사건 시가 앞서 있어. 말하는 시점보다 사건 시가 먼저 있는 건 뭐니? 과거요. 과거잖아, 그지? 어? 미래 시제는요, 발화 시가 사건 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야. 이거 헷갈리지 말라니까. 이래서 힘들다니까 이게. 아는 문제를 틀린다니까. 답이 11번에 1번 틀립니다. 나머지는 맞아요. 12번은 4번, 5번. 4번 같은 경우는 이거 미래 시제가 아니라 뭐야? 과거 시제를 나타내 주는 거지, 그지? 먹던 밥, 먹은 밥, 그죠? 내일, 장차, 곧 등과 같은 시간, 부사어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부사어만으로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 4번, 5번 제대로 얘기했어요. 13번에는 5번. 1번은 그럼 뭐에 해당이 돼? 되겠다. 의지죠. 하겠습니다.
의지, 참척 동자도 알겠다, 가능성, 혼자 다 할 수 있겠어, 가능성입니다. 14번 진행상으로 바꾸면 여우가 포도를 먹고 있다. 완료상으로 여우가 포도를 먹어버렸다. 다음 시간이요. 일단 오늘은 다 배웠기 때문에 지우랑 그 다음에 영준이도 자료 나눠준 거 끝까지 풀어갖고 오면 돼. 그거 끝까지 풀어와서 다음 시간에 사동문이랑 나머지 정리할 테니까 나눠준 자료 혹은 지우랑 영준이도 자료 갖다가 마무리해 오시면 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좀 일찍 끝내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준비 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